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죠. 오랜만에 또 테이블에 앉으니까 기분이 좀 새롭는데 어떠세요? 테이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안 테이블이요? 바꿨어요, 이거. 계속 아까 불만이 컴퓨터를 좀 많으셨잖아요. 보면서 이게 원래 이게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네. 이 시청자분들이 아 얘가 이 종목을 보고 있구나 뭐 이러고 차트 그렇죠. 얘기도 좀 해드리면서 이런 맞아요, 종목 맞아요. 관심 있게 보세요. 이렇게 해야 시청자 수가 막 늘어나고 하는데 네. 이걸 아직도 안 해놨네요. 아, 그게 불만이시다. 그렇죠. PD 잘못이죠 이건. PD님 듣고 계시니까 네. 개선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네. 네, 바로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6월 3일 2022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개막. 어떤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봐야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항암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내일 개막을 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NK맥스, 메드팩토, 에이비온, HLB, Y바이오로직스, 네오이뮨텍, 유한양행이 참가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관련주들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건 OX 말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네. 아스코가 정확하게 뭔가요? 그 임상학회인데 네. 미국에서 이제 뭐 종양 관련해서 뭐 학회라 보시면 돼요. 학회. 뭐 논문 발표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 발표하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바이오 뭐 엑스포라 그래가지고 5월 11일부터 13일 날 열렸었어요. 저기 코엑스에서. 네. 그때 아마 11개국에서 300개가 넘는 회사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장사들도 대부분 참여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기술력을 그렇게 다 홍보했던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금 이제 참여를 하고 뭐 가서 이제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보시는 그 수준이었는데 이제 시카고에서 이번에 열리는 게 맞죠 아마? 열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10개 이상 업체가 참석을 한다 그래야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회사들 뭐 대표적인 회사들 뭐 매드팩터부터 HLB 등등등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자기네들의 기술력을 지금까지 했던 결과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좀 의문인 게 이게 발표를 한다 그래서 과연 주가가 올라갈까? 약간 좀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요? 차트 뭐 HLB 같은 경우도 네.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HLB가 어떤 특정한 뭐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올라갈까 과연?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주가가 이미 좀 관련된 이슈로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변동성은 없다 생각하고 오히려 학회에서 그 자리에서 임상종양학회에서 뭔가 꼬투리라도 잡히게 된다면 급락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주가 자체가.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한 종목을 좀 기대를 좀 걸어본다면 네. 매드팩토를 좀 걸어보긴 해요, 사실. 이게 네. 조금 그래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종목 원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얼마 전에 뭐 이것저것 임상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철회도 하고 고민도 많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임상학회, 종양학회를 계기로 해서 조금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원체 좀 바닥 확인하면서 아주 살짝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따라 본다면은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바이오 종목들 항상 이런 단기적 이슈 때문에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했던 흐름이 원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트렌드이기도 한데 뉴스에 파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 전에 소문에 그냥 사고 뉴스에 다 팔아버리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슈가 뭐 관련 종목 10개가 넘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몇 종목 움직이는 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올라가다가도 이 이슈에 따라서 또 관련된 소식도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너무 늦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빨리 대응하신다면은 차라리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해서 좀 오늘이라도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 종목들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그래도 관심 있으시다면은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이오는 안 좋아하시고 셀트리온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바이오 종목을 한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할 때면요. 네네. 진짜 많은 것을 봐야 돼요. 어. 왜냐 또 왜 그러냐면은 네. 바이오 종목이 일반적인 그 종목 제조업과의 흐름과는 너무 달라요. 분석할 게 너무 많아요.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흔들리는 경향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보다 바이오 기업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면은 그 일정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잘. 거의 증설하고 완공하는 시기까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딱 거의 픽스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바이오주들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미국에서 어떻게 한대요. 임상 진행한대. 그런데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요. 그 기간 자체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뒤로 미뤄져 버려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신약도 되게 좀 잘못됐다고 백신도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약을 개발할 때 임상 3상에서 끝나고 사람에 직접 투여가 되는 기간 자체가 진짜 최소 5년이고요. 정말 안전하게 보는 게 10년이거든요. 약 하나가 개발되는 게 10년이 이상 걸리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국내 기업들은 LO라 그래서 라이센싱 아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완료를 하기까지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아무리 안 든다고 치더라도 500억에서 1000억 이상이 들어가요. 미국 내에서. 돈이 너무 천문학적이죠.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 기업들, 작은 기업들 왜 자꾸 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하겠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임상 1상하고 2상까지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나마 좀 적게 들어요. 1상에서 10억 든다면 2상에서 100억 들고 3상에서 1000억 들거든요. 이렇게 튀게 되어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좀 낮고 그다음에 LO,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많은 돈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종목뿐만이 아니라 국내 큰 기업들, 한미약품도 그러했었고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자금 확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참 분석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런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이 학회가 열렸다는 거 가지고 주가가 막 등락을 거듭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금 너무 많이 밀린 종목 위주로 해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매출 규모가 확실하게 커지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원체 바닥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매수 포지션을 바꾼 거고 작은 기업들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분석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도 바이오 기업 하나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많은 뭐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최소 방문을 하거나 통화를 통해서 뭐 특별한 내용이면 체크를 하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 잘 고민해 보시고 너무 이거에 따른 기대는 좀 솔직히 하지 말자. 그래도 혹시 하신다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시고 그나마 뭐 매드팩터 정도가 낫지 않을까 이 정도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오주는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계속 한숨을 쉬세요. 왜 사야 될까? 아 여기에서 이제 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이게 거예요? 그 제약 바이오 네. 쪽, 그러니까 무슨 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재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 다 일상이에요. 일상에 대한 이 결과가 나오거나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많은 부분들이고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그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매출로 이어지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역할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뭐 단적으로 최근에 조금 뭐 흐름들이 나왔던 게 뭐 NK맥스 뭐 이런 기업이 있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이죠. 5월 27일이니까 장주에 뭐 16% 급락이 나왔었어요. 별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그런 부분들인데 어떠한 이게 뭐 학회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재료가 되거나 그러한 이슈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쪽, 뭐 제약바이오 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제 2상을 진행 중이거나 3상을 진행 중이거나 뭐 그런 쪽의 기업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성공을 하고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그만큼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서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니면
흑자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 해서 뭐 그런 이상한 애들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뭐 국내 쪽에서는 보고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럼 이제 저 얼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생제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네. 항생제 쪽에 관련돼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많아요. 그냥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좋을 거니까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쪽에 있어서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뭐 셀트리온도 말씀을 드렸었고 바이넥스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들 기업들은 다 실적 베이스가 깔려있는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보거나 아니면 좀 큰 종목들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냥 어떠한 이슈로 좀 본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런 기업들보다도 차라리 뭐 다른 쪽의 기업들 뭐 제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관 쪽이니까 기관 쪽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보면 어떨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나요? 지금 좀 빠르죠. 왜냐하면 이게 빨라요? 이제 6월 달이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물어봤어요. 네네. 바이오 쪽 회사 기업들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좀 의견을 물어봤는데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니? 물어보니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네. 다만 점차적으로 약해진다. 약해진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해진다는 거지 끝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약은 계속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럼 항생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나을 것 같고 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은 큰 폭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항생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중에 뭐 한 종목도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한미약품도 해열제나 이런 부분을 만드니까 항생제가 좀 그렇다고 치면 해열제 해열제 관련주 하게 되면 몇 종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검색해 보세요 한번. 아 제가요? 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좀 빠져 있을 때 실적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6일 지방선거 마무리, 정부 정책주 담아봐도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이 손에 땀을 쥐게 했던 6일 지방선거가 끝났죠. 이번에는 전국 시도지사 17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2석,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압승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정책 청사진에 포함됐던 기업들, 뭐 원전, 수소, 우주, 방산 등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관련주들의 접근을 지금 해봐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 엑셀인데 네. 오로 바꿔야 네, 돼요. 두 분이 네. 다르네요. 네. 네, 우리 김선희 전문가님. 지금 네, 왜 웃으세요? 우리 정재현 대표님 수주를 이제 바꾸셔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런 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좋죠. 아니, 사실 좋죠. 저도 오늘 좀 바꿀까 고민을 네. 했어요. 근데 얘기한 대로 가자. 그래서 네. 제가 뭐 바꾸려 했던 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일단 정부 정책을 보긴 봐야 돼요.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이제 압승을 거두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재밌는 결과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예견했던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앵커님 얘기해 주신 대로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정책 부분에 좀 힘이 실리는 건 맞아요. 나 아직 의석수가 아직은 근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힘이 좀 실리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말씀 주신 뭐 수소 관련 얘기도 있고 다 좋은데 이런 고민이 들어요. 새 정부에서 추구하려는 신사업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천조 가까운 자금을 풀어낸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부회장을 5번 이상 만났던 뭐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보다는 조금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풀어보자면 일단 법인세율 인하를 하겠다는 게 하나의 주요 이슈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MSCI 그 지수에 선진지 지수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이제 의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실현된다면 특히나 MSCI 지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인데
이게 해결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큰 폭의 성장을 좀 거둘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시점이 조만간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사실 산업의 그 정체성 자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너지 자체도 크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커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국내 산업과 더불어 같이 금융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좀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가 신흥국 증시에 있다기보다는 선진 증시로 편입이 되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외국계 펀드에서의 대규모 자금이 진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흐름 어떻습니까? 계속 빠져나갔다. 정말 외국인들 보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외인들이 들어오는 종목 요즘에 좀 진짜 많이 없고, 들어오는 종목은 오히려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정도로 많이 퍼져 있긴 해요. 근데 진짜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그 시점 포인트 자체가 이번에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놓고 미국 내에서 미국이 2.5까지 올려놓고 우리나라도 이 금리 자체의 그 미국보다 좀 낮은 금리 해결이 되면서 좀 안정이 되는 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내년도의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가능성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맞춰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또 법인세 인하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자체가 그 OECD 평균보다 높거든요. 우리나라 세금 뭐 적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정말 세금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줄어낸다면 국내 기업들 다 그 자금들 자기네들 뭐 축적할 거 아니고 다 어떻게 해요? 인력 자원 충원하는 데 쓴단 말이죠. 대규모 투자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씩 조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시발점에 있는 금리부터 좀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인플레가 좀 완화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법인세 인하가 들어가고, 이런 순으로 가는 건데, 그 금리에 맞춰서 좀 금리가 올라가는 이슈에 맞춰서 또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네. 의견이 반대되잖아요. 매수해야죠. 네, 왜요? 어, 어떤 걸 매수해야 되나요?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은 네, 이게 그 정부 정책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테마들, 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맞죠. 원자력 정부 지원 하잖아요. 네, 그죠? 정책 네, 네. 나오고 있죠. 이게 정책주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정책주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정책주죠. 그리고 난 이게 신재생 쪽도 정책주예요. 네, 근데 과연 이 정책이 요것만 있을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정책들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들이 부동산 대책이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공급 확대라는 그런 카드를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들이 좀 많을 거예요. 어찌됐든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한 가지의 정책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됐을 때,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SOC 투자예요. SOC 쪽 하게 되면 뭐 토목이라든가 이런 쪽, 기계. SOC 쪽, 네네. 이런 쪽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우주항공. 우주항공 방산 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은 쫙 날아가는 거고.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주항공 쪽은 네. 작년 대비해서 연구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점차적으로 뭐 우주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그 포부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원자력 쪽 많이 올라갔어, 2차 전지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못 올라가 있는 애들 사면 되거든요. SOC 쪽을 본다든가, 네. 아니면 우주항공 쪽을 본다든가, 이런 쪽에 정부 정책 쪽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선취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된다. 분할로다가 그렇게 좀 분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처음에 X했다가 네. O 하려니까 참 난감하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하는 건 좋은데 우선은 그 바탕이 되는 그 순서대로 해서 우선은 순서. 금리 인상 관련한 종목을 사고 그 다음에 금리가 좀 풀리게 되면은 우리 법인세 인하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포인트 관련해서 또 살펴보시고 그 다음 기관들이 또 기업들이 또 자금을 푸는 이슈 맞춰서 포인트 대응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당장은 이제 그 종목이 단기적으로 막 급등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 포인트 때문에 시장이 약간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노리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라 약간은 급하지 않게 조금은 여유를 갖고 우선 금리 이슈부터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네, 지금 참고하시면 정책주 좋겠어요. 얘기를 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어떤 거요? 정책주가 있으면 인맥주도 있잖아요. 에이, 왜요? 맥주 안 돼요. 왜요? 저는 사실 큰일나요. 인맥주가 소위 단타로 들어가서 하기 그렇긴 한데. 좋은 부분 아닌가요? 주식 어렵다면서요. 네. 그런 단기 어려워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인맥주 이게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오르니까 어떻게 좀 잘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야, 같은데. 이거 지금 생방송 중이라 이게 다행이네요. 순간 당황해갖고 큰일 나요. 안 돼요. 접근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이게 인맥주 네네. 그 단기로 보면은 네. 뭐 좋을 수 있죠. 지금 근데 유튜브 댓글에도 뭐 김동연 인맥주 이런 거 봐. 근데 나 인맥주. 이해가 안 아니, 되는 게 네. 그분이 되면 네. 그 회사의 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지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인맥으로 엮인다는 게 뭐 아는 사람 이래서 오르는 종목들이 이래서 굉장히 학연지연 이게 많잖아요. 문제가 되는 네네. 건데. 네. 자, 예전에 네. 무슨 관련주 그럼 왜 안철수 관련주로 왜 빠져요? 이제 다 살 만큼 사고 이제 뺐으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진짜 다 좋은데 네. 만렙하면 뭐 안철수 해가지고 너무 올라가는 좋은 거 회사 좋죠. 아니에요? 네, 다 좋은데 네. 좋은 회사죠. 네. 좋은 회사인데 사실 뭐 말씀 주신 대로 실적에 영향 주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인맥 관련주들 너무나 재밌어요. 막 급등 막 맞아요. 하니까. 근데 그게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가려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 매수해 놓고 기사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좀 올려놓고 그리고 다 터는 게 일반적인 이 나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이 인맥과 뭐 주자와 회사가 관련이 있다고 막상 뜯어보면은 이미 몇 년 전에 사회이사였거나 뭐 지금은 일하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 동창이면 뭐 하냐고 아냐고 서로 모른다고요. 너무 같은 그런 동네에 게. 사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예 네네. 그런 정보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 사시려면 네. 강조드리지만 첫날에 첫날 막 올라간다 싶으면 찾아보시고 네. 첫날에 사시고 그 다음 날은 절대 안 된다. 개장하자마자 이게 종목이 움직이는 첫날. 종목이 움직이는 네, 첫날에 그렇죠. 갑자기 움직일 때 네. 개장하자마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어떤 특정한 기사에 네.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 움직이는 딱 그 시점에만 들어가시고 네. 그리고 빠르게 뭐 부기영화 누리시면 안 되고 5%에 10% 정도만 드시고 나오시는 걸로 이 정도만 할게요. 네. 인맥주 더 여쭤보면 혼날 것 같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까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정지훈 전문가님 먼저 네?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종목 AS를 먼저 좀 해볼게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태광 그리고 삼익 THK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7% 정도 올랐어요. 태광 먼저 볼게요. 네. 이게 제가 왜 수익률이 이럴까 네, 왜요?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 종목군들이 바로바로 팍 이렇게 그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면 오늘 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 추이를 보면서 그 가격 밴드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그 가격 밴드를 정해드리니까. 네. 어찌됐든 뭐 태광은 목표가 아직 안 왔어요. 네. 목표가 아직 안 왔으니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삼익 THK는 하루 그냥 반짝했다가 목표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얘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아마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데 계속 16,000원 정도만 오게 되면 윗꼬리를 좀 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좀 더 가져가 보시되 조정을 그때 활용해서 좀 매수를 신규로 들어가실 분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것도 그냥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이 좀 원체 좋아질 것이라 저는 뭐 앞자리 숫자 바뀌는 자리 때까지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홀딩. 네. 네, 홀딩 말씀해 주셨고 오늘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볼게요. 아 지금요? 네. 네. 오늘 그 네.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은 두 번째 이슈에서 얘기했잖아요. 정부 정책주. 네. 정부 정책주입니다. 뭔가요? 종목은 세트레가이예요. 아, 세트레가이가 우주항공 쪽, 이 방산 뭐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약 한 50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대부분 이제 내수 쪽보다는 수출 위주의 기업이거든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출을 좀 많이 못했다가 그래도 정부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수주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인 좀 개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우주항공 쪽과 방산 쪽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도 좀 증액이 됐어요. 한 18% 정도 증액이 좀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점진적으로 좀 증액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수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좀 요게 조금 걸리는데 어떤 거요? 세트레가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했어요. 네. 네. 요즘은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승계 친화적인 기업이죠. 지주사 네. 하나의 주가를 보면 네. 참 진짜 화날 만한, 투자자분들이 진짜 화를 낼 만한 네. 그 주가 수준인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흐름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충분히 그 하나 쪽은 방산이랑 우주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됐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시너지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누리호도 이제 중순에 네. 발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의 흐름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네. 관련주들로. 그럼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지금 5만 원이네요. 그 자리 때부터 그냥 5만 원부터 매수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4만 5천 원 정도 때까지 뭐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서 좀 밀릴 때마다 사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세트레가이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정제훈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엔 우리 김선윤 전문가의 종목을 보기 전에 마찬가지로 종목 네. AS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11%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짧게 볼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종목들 이렇게 짧게 보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좀 시장도 분석을 하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많이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바닥을 좀 탈피하는 수준인 거고 조금 더 시기를 갖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이제 바닥은 확인됐으니 상승을 하더라도 약간의 조정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좀 예측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시고 절대로 이 종목 급하게 막 팔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좀 더 보시면 좋겠고 목표하는 바가 큽니다. 좋은 수익을 내볼까 하니까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역시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제 관심주 하나 볼게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관련 있는 건데 네. 은행주인데 BNK 금융지주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은행주 가운데서 좀 작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의 은행주들이 5월 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6월 FOMC 금리 올리고 또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5까지는 우선 금리가 갑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립니다. 같이 따라 올린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2분기 실적 우선 좋았는데
3분기 실적까지 우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BNK 금융지주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그 배당률이 8%가 넘어갑니다. 8.5% 정도가 전망이 돼요. 정말 많이 또 배당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꽤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배당주들은 뭐 10월 달, 11월 달에 이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5월, 6월쯤에 사는 게 가장 바닥 또 그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금리 인상 포인트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2분기 실적 좋아, 3분기 좋아, 연말에 가져가시고 배당까지 연초에 같이 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재밌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수급 포인트에서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아직 막 무턱대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조만간 금리 인상 하면서 아마 6월 초중순쯤부터 해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7,900원 아래로 우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가가 7,800원 정도 하는데 가능한 한 좀 싸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 9,000원, 2차는 제가 10,000원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7,400원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사도 괜찮은 종목이네요. 지금 사도 충분히 괜찮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지금 사지 못할 종목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급하게 대응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시장이 제가 아직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 금리 인상 한 번에 단기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바닥일 겁니다. 이제 시장은. 그래서 정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밀릴 때 사야 되는 시장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선윤 전문가의 종목은 BNK 금융지주였습니다. 오늘 분석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돌격 종목 맞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에서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